일본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 설립 총회를 28일 일본 도쿄 소재 자민당 본부에서 열었습니다.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스가 요시히데 등 전직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스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 등 자민당 주요 정치인이 줄줄이 모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임 회장으로 선출된 나카소네 히로우미 전 외무상은 사도광산에서 에도 시대의 고품질의 금이 대량으로 생산돼 세계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세계유산 등록 실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전력으로 임하고 싶다는 나카소네 회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모임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과의 역사전에 대비해 모든 힘을 다해 일본 정부를 후원할 태세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반발에 대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정부 기관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회에는 자민당 국회의원 약 60명이 출석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약 130명이 이 모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지난달 추천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새로운 역사 갈등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으며 조선인이 대거 동원돼 강제 노역한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추천서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전쟁 중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으나 실태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광산의 조선인 노동자에 관해 연구한 히로세 데이조 일본 후쿠오카대 명예교수는 적어도 2,000명 정도의 조선인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들은 제거하고 유리한 점만 부각해 등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극의 유산이라는 책을 쓴 이대 아키라 일본 가나자와대 중교수는 일본에선 세계유산이라고 하면 빛나고 자랑스러운 유산, 지역의 명예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유네스코는 전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그림자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네스코가 2015년 산업유산으로 등록된 나가사키 하시마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에 대해서는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징용공 문제뿐만 아니라 폐광 때까지 전체 역사를 보여줘야 유네스코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지역의 지능, 훌륭한 일본의 문화를 강조한다면서 세계유산의 취지는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으로 당연히 비극의 기억, 어두운 역사도 그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빛나는 부분만 강조하면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엷어져 보편적인 가치가 손상된다며 그 시대와 지역을 다방면으로 인식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예로 들어 노동환경, 산업재해 등 근대 산업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둘러싼 역사의 전체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밝은 면만 담아 등재를 추진하게 되면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시마건에서는 한국 측 생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교사의 창으로부터 징용자의 사체를 석탄으로 태우는 연기가 보였다 등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부터 화장터까지 위치 관계상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이질 않으며 애초에 하시마의 석탄은 연소용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처럼 단순히 우기기 편리한 증언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이런 것까지 지지율 굳히기에 이용하는 정치가의 야속함. 역사나 문화를 꺼내어 일본을 향한 이웃 나라의 공격 정당성을 만들기에 기여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뿌리는 같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유산 등재에 정치인이 간섭을 너무 많이 한다면 문제없이 조용히 넘어갈 일이 없었다. 계속 논란이 되는 이런 복잡한 곳 말고 다른 무난한 장소를 찾아 등재시키면 되겠죠. 같은 일본인이라도 이젠 응원하기 어렵네요. 그 군함도 때의 외상이 현 총리니 절망밖에 없다. 한일 양국의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밥줄로 삼고 있는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부정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는 애국의 성질을 이용해 이익이나 세력 확대를 꾀하는 무리들 말이다. 그 사이에 정치꾼도 섞여 있고 하니까 재수가 없어.
이번에 모인 자민당 의원 전원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곳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일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안보 협력이 구축되고 신뢰가 되면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결국 맛만 보는 것으로 영원히 반복된다. 이제는 정말로 당교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것과 사과의 말을 게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싫어? 거짓말과 변명으로 얼버무리고 도망가는 놈들 뿐이네. 이놈들의 지지자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다. 외무성이 시키는 대로 신청을 철회하려고 한 것은 누구나 아는 기시다 총리인 것을 적어도 모태기는 이해하고 있겠지? 한국이 강제 노동이 어떻고 하는 일본의 신청 이유와 전혀 상충하지 않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라면 일본도 앞으로 한국이 내는 여러 가지 신청에 대해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유네스코는 난징 대학살, 위안부 문제, 군함도 등에 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용을 하지 않고 있다. 빨리 유엔은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것이 좋다. 매번 있는 일이지만 강제 노역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반대로 급여와 보너스까지 지급되었고 일본인과 같은 대우였다는 기록도 많이 있다. 강제 노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고 물러설 수 없겠지만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해주었으면 해. 무리겠지만 강제 노동 사실은 없다. 그것보다 그런 것이 역사 유산에 있어서 가부의 대상이 되는 사태가 세계유산에 의해 의문을 갖게 한다. 역사적 유산은 당연히 현재와 동떨어진 환경 속에서 창작되어 온 것이다. 그 하나하나의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등을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류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세계유산을 통해 재고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물며 사사건건 청렴결백한 유산이 존재하는가? 유네스코는 방침을 정하라. 당시에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는 기록이 존재해 일본 측이 공표했지만 그에 대해 한국의 반응은 그저 역시나 그랬어. 괘씸에 그쳤다는 것. 그들은 이 시점에서 아니 강제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측이 주장하는 강제 노동이라는 뒷받침을 한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지불하기 위해서 공탁금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귀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외무성은 반박할 만한 재료가 많은데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었으며 뭔가 일본을 적대시하고 일본을 깎아내리는 재료에 늘 신빙성이 없는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장면만 보는 것 같다. 이건 기분 탓일까? 외무성은 본래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발신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집안 싸움을 싫어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니까 이런 거다. 외교가 불안하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나라가 있다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해. 등록해도 결국은 관광지잖아? 휴게소 정도? 그럼 일본만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거기서 좀 더 어필하면 되잖아? 그저 널리 해외 관광객을 초청하기 위한 세계유산 등록이라면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라. 일본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도 국내 여행으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얼마 안 되는 체제일수로 방문을 생각해 올 수 있다. 그 짧은 기간에 이름만으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현실이겠네. 문제는 내셔널리즘을 내세우면 항상 한국과 뒤틀려 등록이 어려워진다는 것. 결국 사도 지역 사람들에게 폐가 되겠지. 덧붙여 기록유산에 대한 관계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룰을 일본 자신이 주도해 만든 것이 등재의 족쇄가 되고 있다. 그 장본인은 아베 전 총리들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